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에피소드 48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의정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코어는 3대2로 KB손해보험이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위로 올라섰고요. 그러나 KB 입장에서는 올 시즌 약체로 분류되고 있는 삼성화재를 맞아서 그것도 홈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에요. 케이타가 2, 3세트에 갑자기 난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2세트와 3세트 합계 공격 효율이 1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특히 2세트에 이 트리플 크라운을 좀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케이타에게 후위 공격을 계속 몰아주다가 신장호에게 연속 블로킹 2개 걸린 게 좀 뼈아팠어요. 이런 운영에서의 실수가 이길 수 있는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시죠. 생명 연장 바르텍입니다. 지난 경기 끝나고요, 고이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구단하고 한번 외국인 선수에 대해 얘기해봐야겠다는 식으로 바르텍을 언급했었거든요. 이거는 교체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첫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그런데 공격 점유율은 47.3%에 공격 성공률 57.7, 공격 효율 40.4. 지난 경기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교체 얘기가 사실 좀 들어갔습니다. KB는요, 블로킹을 특히 케이타를 이용해가지고 스위치해가면서까지 바르텍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뭐 제대로 막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4세트에서 바르텍 점유율이 치솟았을 때 몇 개만 좀 막으면서 경기를 세트를 가져온 건 분명 잘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르텍한테 이만큼 많은 득점과 효율을 헌납했다는 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르텍은 그런데요, 여전히 불안한 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우선 서브 득점이 이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KB가 리시브 성공률이 36.2%로 리시브 뒤에서 꼴찌 두 번째입니다. 꼴찌는 오케이 하고요,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리시브가 안 좋은 팀이잖아요. 근데 바르텍이 이런 팀을 상대로도 외국인 선수인데도 서브 에이스 하나 못 챙겨냈다는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일단 KB가 리시브를 잘 받아가지고, 뭐 평소보다는 잘 받았습니다. 아주 약간. 저건 하여튼 KB가 리시브를 잘 받아서 바르텍이 서브 에이스를 하나도 못 만들어냈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바르텍이, 저는 아마도 체력 문제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브를 때릴 때 연타 서브를 종종 넣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때리는 거예요, 세게. 그나마 또 세게 때리면 네트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게 또 엔드라인을 벗어나는 그런 범실성 서브가 많았고, 바르텍이 서브 범실만 5개를 했어요, 이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대부분의 팀들, 팬들이 외국인 선수한테 바라는 점이 있잖아요. 공격도 물론 공격이지만 강력한 서브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팀이 지금 나란히 뒤에서 1, 2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서브 안 되는 팀. 저는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릴 건데, 삼성화재가 풀세트 경기가 굉장히 많으면서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바르텍이 굉장히 지금 많이 겪고 있다, 좀 이런 데서 원인을 좀 찾고 싶고요. 지금 2라운드 중반은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바르텍은 이미 체력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이진 감독이 리빌딩을 한다고는 하지만 성적 욕심이 좀 있다면 빠르게 판단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기에서 바르텍이 생명 연장한 것과는 별도로 외국인 선수 리스트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삼성화재가 올 시즌에 파이널 세트까지 갔던 경기가 총 7경기고요. 그중 성적이 1승 6패입니다. 이 시즌 첫 경기였던 한국전력과의 시합, 이 경기 제외하면요 다 졌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은 5세트 공포증, 5세트 울렁증이 생길 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삼성화재가 5세트만 가면은 작아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선 이 경기 자체는 4세트에서 삼성화재가 끝낼 수 있었던 경기예요.
그거를 이승원 세터의 소심한 운영 때문에 5세트까지 끌려갔고 그래서 안 좋게 풀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4세트에 삼성화재가 바르텍 몰빵을 하다가 자멸을 합니다. 물론 4세트에 바르텍 잘했어요. 공격을 총 16회 시도해서 딱 한 개 블로킹에 걸리고 범실 없이 10득점. 그런데 무슨 점유율이 73%가 나와요. 그리고 이날 굉장히 좋았던 신장호를 4세트에 아예 안 썼습니다. 딱 한 번 쓰긴 썼는데 전유킥 오픈. 그것도 성공 못했고 뭐 김홍정 선수였나요? 네터치 범실로 물론 점수를 가져오긴 했죠. 근데 신장호가 이날 굉장히 좋았는데 바르텍한테 계속 올리다가 한 군데에서 삐끗딱 나니까 거기서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걸 좁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4세트를 내주면서 5세트 가잖아요. 신장호 선수가 이날 20회 공격 시도해가지고 70%가 넘는 성공률을 보일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특히 2세트, 3세트에 거의 뭐 신장호 때문에 세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뭐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효율 높은 공격을 보여줬음에도 왜 갑자기 4세트 들어서 안 쓰는지 참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도 아닌 지금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KB 그것도 원정에서 정말 대어를 낚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전빵으로만 너무 좀 뭔가 쉬운 길로만 가려다가 세트를 빼앗긴 그런 이승원 세터의 좀 안타까운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저는 이승원 세터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경기에는 또 5세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경기 포함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제가 이 경기 포함해가지고 최근 4경기 삼성화재 5세트 기록을 뜯어보다가 진짜 기가 막힌 점을 발견했어요. 체감상 진짜 삼성화재가 속공을 5세트에 좀 안 쓰는 것 같긴 하다 뭐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4경기가 11월 6일 OK전, 그리고 11월 19일 대한항공전, 11월 22일 한국전력전, 그리고 이 경기까지 포함 안 된 기록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4번의 5세트까지 갔던 경기에서 각각 시합의 5세트 동안 속공을 딱 3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5세트를 4번을 했잖아요. 이 5세트 4번 동안 속공을 딱 3번 쓴 거고요. 그 중에 성공한 건 딱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세트만 딱 추출해가지고 속공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가 한번 세어봤더니 딱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파이프 공격도 딱 1개 했어요. 딱 1개. 4경기 5세트 동안. 진짜 이 정도로 양날개에 철저히 몰빵을 했다는 거고, 중앙에서 파생되는 공격은 뭐 그딴 거 없고 그냥 바르텍과 레프트 아이들 이런 것만 딱 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대 블로커들이 너무 막기가 쉬워지죠. 바르텍 점유율도요. 아까 말씀드린 4경기 순서대로 57.1%, 66.7%, 50%, 37.5% 이렇게 각각의 5세트 점유율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선수한테 5세트 점유율도 높고 속공 너무 안 쓰고 좋았던 신장 같은 선수 잘 안 쓰는 이런 뭔가 너무 소심하면서도 안타까운 운영이 결국은 삼성화재가 5세트 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 연패도 연패지만은 속공과 파이프를 전혀 안 쓰면서 공격 루트를 스스로 좁힌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날개만 계속 쓰니까 KB 블로커들이 알고 쫓아와요. 그래서 5세트 초반에 바르텍이 여지없이 블로킹에 걸리잖아요. 이런 소심한 운영은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작전 타임을 불렀을 때 바르텍의 공격이 이번에 안 좋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하라. 뭐 이런 지적보다는 세터의 분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이진 감독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못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승원 세터가 처음 이적해왔을 때 고이진 감독이 언론에 한 얘기가 자기는 세터 모르니까 이승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자신감 있게 해봐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모르지만은 이런 운영적인 측면, 운영의 묘 이런 걸 전혀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자, 3번째 포인트는요. 김종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완전히 물이 올랐어요.
올 시즌이 이 선수가 이제 네 번째 시즌이거든요. 당연히 공격면에서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리시브는 오히려 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뭐 이 선수가 프로여가지고 리시브 효율이 그렇게 좋았던 선수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지난 시즌에도 뭐 40%이 정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공격이에요. 올 시즌 공격 종합 57.7%라는 엄청난 수치를 찍고 있고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4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 공격을 하는 거를 이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굉장히 자신 있게 때리고요. 황태기와의 호흡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갑자기 올 시즌에 공격 포텐이 폭발해버린 김정호가, 물론 이제 대학 때도 공격 잘하는 건 맞았지만, 프로에 와서는 좀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시즌 굉장히 좋아진 첫 번째 이유로, 저는 일단 황태기 세터와의 그 콤비네이션을 꼽습니다. 리시브가 그럭저럭 된 공을 황태기가 레프트 전위에 퀵오픈으로 쏴줄 때 하고, 또 파이프 공격할 때 이때 굉장히 좋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 파이프 공격. 저는 파이프 공격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시원하게 느낍니다. 그런 모습. 단신 선수지만 세터가 블로킹을 빼줬을 때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굉장히 멋진 부분이죠. 뭐 김정호 대각에 있는 김동민은 키도 김정호보다 한참 큰데 193인가요? 근데 뭐 공격에 있어서 거의 지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콤비네이션과 김정호의 공격 준비, 아마 비시즌 기간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김정호 본인 역량이 아니라 상대팀 블로커들이 케이타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호 쪽은 좀 덜 신경 쓰일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가 있을 거예요. 상대 블로커들이 케이타만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한 10번 중에 뭐 5번, 6번 이상 공격을 하니까, 심지어는 막 7번씩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타한테 블로커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김정호 선수 쪽은 좀 뭔가 늦게 가거나 아니면은 좀 놔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김정호가 아주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B가 단순히 본배구를 넘어서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김정호가 일정 부분 득점을 내줘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언제까지 케이타 선수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기는 좀 하죠. 이제 이상열 감독 말로는 점차 케이타 비중을 낮춰갈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맞춰질지는 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황태기는 이런 좌우 쌍포의 균형, 뭐 균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정호 선수 공격 점유율이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뭐 20% 이상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분배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케이타입니다. 케이타가 언제까지 이 활약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케이타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경기는 53.3%. 그리고 지난 경기 굳이 케이타 많이 쓸 필요 없었던, 제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없다고 했었던 그 현대캐피탈전 30.9%. 한국전력한테 덜미를 잡혔던 11월 18일 이날 69.8%. 그리고 2라운드 그 리벤지 매치였죠. 2라운드 첫 경기 11월 13일 OK전에 61.1%. 그 전에 1라운드 마지막 OK전이 64.7%. 이거 찾아놓고 보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 현대전은 뭐 좀 굉장히 예외적인 경기니까 일단 제외하고, 이날 경기 53.3%가 완전 평균 이하로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전체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시즌 KB가 현재까지 수행한 전체 공격 1112회 중에 640회를 케이타가 때렸어요. 그래서 점유율은 57.6%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평균을 내니까 또 좀 작아 보이네. 좌우간 이 엄청난 페이스를 케이타가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이게 프레셔가 높은 경기로 갈수록 더 점유율이 좀 쏠릴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위팀 간의 그런 건곤일척 승부를 겨루는 시합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르긴 하지만 KB가 본배구 할 것은 저는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본배구 나가서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다가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봐요. 물론 이거를 잘 버텨내면은 뭐 가빈 슈미트, 뭐 레오, 뭐 시몬 이런 선수를 잇는 괴물 괴보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퍼진다면 팀도 좀 어려워질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 현대캐피탈전처럼 이상열 감독과 황태기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케이타를 아껴 쓸 수 있을 때는 아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좀 해준다면 좀 롱런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V리그 첫 우승도 뭐 꿈이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이 노우모리 케이타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임 V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